안녕하십니까. 사무금융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입니다. 9월 소식지를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달 소식지에서는 임금 피크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식회사 대교 학습지 회사죠. 대교의 임금 피크제에 관한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요. 제가 수행했던 사건인데 여러 가지 좀 참조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임금 피크제 관련 여러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보시는 목차와 같은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이 되는지, 그리고 요 대교 사건의 개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절차적으로도 무효고 실체적으로도 무효라고 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의의와 시사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보통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 세 어떤 규범이 우선순위에 관해서 우선순위가 이제 단체협약이 제일 유리하고 그 다음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렇게 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유리한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을 봤을 때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서 더 불리하다. 이때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할지 아니면 불리한 단체협약을 적용할지 이 문제인데요. 학설은 엇갈리는데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불리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임금 피크제에 관해서 살펴본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고 그 이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단협을 체결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무효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단협으로 동일한 내용을 도입했다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그 단협으로 도입된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들이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학설이 좀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리한 근로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그 유리하다는 이유로 다 근로계약을 적용해버리면 단협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노조의 어떤 의미를 저감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당노동이라고 불만한 사정이 있다면 불리한 경우에도 불리한 단협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사정이 없다면 유리한 근로계약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다수설입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일반적 구속력보다는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고 본 하급심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근로계약이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 어떤 논의가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교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지 회사 대교는 직급정년 임금 피크제하고 연령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됐는데요. G1부터 G4까지 직급에서 각각 정해진 승급 횟수 안에 승급하지 못하면은 직급정년 연령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고요. 단 이제 구제제도는 존재했습니다. 또 이 직급별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은 연령 임금 피크제 적용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빠른 연령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면은 1년 차는 20% 감액, 그러니까 80%가 지급이 되는 거죠. 80, 70, 60 이렇게 이제 그 적용이 되고 이것이 이제 2011년부터는 더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70, 60, 50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각각 84%, 91%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불이익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이제 좀 원성이 많아가지고 약간씩 유리하게 바꾸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월 달에 고령자 고용법 시행으로 정년 60세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청구 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입니다. 즉 중간에 약간 유리하게 변경하기 직전까지 이제 기간이 청구 기간인데요. 원고들 주장은 1차 및 2차 임금 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과반수는 훨씬 넘었지만 절차가 좀 하자가 있었다. 그리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그리고 근기법 위반이다. 최종적으로는 민법 103조 위반이다. 이 민법 103조라는 게 이제 현저히 어떤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급 정년 임금 피크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확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였었고 2015년 10월 이후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으로 회사가 전산 공지를 했지만 설명은 안 했습니다. 이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알아서들 잘 보세요. 뭐 이런 식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동의를 받는데 그 교육국 단위로 받았는데 교육국은 회사의 거의 말단 조직입니다. 약간 더 작은 조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최말단 조직이었고 그 인원이 대체로 5명 이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6명 이상인 경우가 별로 없었던 조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별 동의를 그냥 취합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동의서를 보면 이렇게 이름을 다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합하는 관리자가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의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 주장은 이렇게 조그만 단위에서 동의를 받고 기명 그리고 이름이 공개된 방식으로 동의를 받게 되면은 집단적 의사결정이 왜곡되기 쉽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요. 집단적 논의, 취업규칙 불이행 변경 절차의 집단적 동의는 단순히 과반수를 찬성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집단적 논의의 어떤 기회가 보장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구체적으로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정도, 불이익 변경 추진하게 된 경위, 이 회사의 어떤 종래 노무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근로조건 저하 정도가 굉장히 심한 사건이었고요. 근데 심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말씀드리는 기준이 적용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 완화해서 적용될 여지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인데요. 말씀드리면 설명 홍보의 정도, 즉 이렇게 설명자로 띡 올려놓고 뭔가 직접 설명하는 어떤 절차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견 취합이 시간이 6일 혹은 3일 정도 있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휴일도 끼어 있었고 지역 단위로 소규모로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업무자가 많았다는 특성도 있었죠. 그래서 단순 취합을 위한 어떤 절차는 충족했지만 의견 교환이나 토론이 어떤 기회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법원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취합 단위도 가장 말단 조직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다른 거는 그 이상 단위에서도 많이 행사를 하면서 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만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명 방식 자체도 그 자체가 위협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했을 때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주치 의무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회사의 특성상 다 모이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그에 대응한 어떤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내 인트라넷에 어떤 토론이 장을 만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봤고요. 다음으로 또 이 사건에서 새롭게 판단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입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규 입사자는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이익한 취업규칙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 같은 경우는 실체적으로 무효여야지만 이것이 배제될 수가 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결국 직급정년하고 연령임금 피크제 다 무효라고 봤습니다. 직급정년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아니지만 현저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103조 위반이라고 봤고요. 연령임금 피크제는 연령에 따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추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 통상 임금 피크제에 비해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상당히 심했다. 그래서 불이익 정도가 징계를 당한 근로자하고 징계를 당한 근로자보다 더 불이익이 큰 경우도 있었고 대기 발령해서 실제로 근로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들하고 비슷한 정도로 불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은 똑같이 하는데 단순히 승급을 몇 번 누락했는지 혹은 몇 세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이어서 합리성이 없다라고 봤고요. 물론 이제 임금 피크제에 따라서는 직무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사건에서는 이런 범위가 적용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무가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된 직무의 정도에 비추어서 임금 삭감률이 크다면 이런 법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어떤 구제 조치가 있었습니다.
플러스 조치가 있었는데 그 플러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도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됐고요. 실제로 이런 어떤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이 퇴사도 많이 했고, 실제로 회사가 퇴사 권유도 많이 했고, 실제로 임금 피크제의 목적이 퇴출이다라는 것이 지적된 어떤 회사 문건도 하나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 임금 피크제하고 달리 직급정년 임금 피크제는 명시적으로 이걸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는데, 회사가 직급정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한 여러 가지 어떤 경영상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상당히 추상적인 이유밖에 안 됐고, 실제로 그 추상적 이유를 관철시키려면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하지 맞는 것인데, 얼마 되지 않는 이 직급정년 대상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회사 주장하고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봐서 합리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여기 이 사건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 과반수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효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집단적 동의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절차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임금 피크제 전후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그리고 불이익한 변경 정도들을 두루 고려해서 이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이 된다면 무효인 임금 피크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임금 피크제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